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까지 버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출퇴근 러시아워에 시달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실적에 쫓기던 그 모든 날들 그걸 견디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은퇴하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나도 이제 좀 쉬겠지 하고 싶던 취미도 하고 아침 햇살도 여유 있게 맞고 좋아하는 책도 천천히 읽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런 평온한 노년을 그렸습니다. 은퇴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온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더군요.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더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존재의 의미가 뭐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건 늙어가는 얼굴과 흐려지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가 해야 해. 새로운 꿈, 작은 카페. 퇴직금으로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실 그건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좋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달라지겠지?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내 카페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 한마디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고르고 커피 기계를 들여놓고 메뉴를 짜고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퇴직금을 다 넣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잖아.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어. 오픈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수 만든 간판에는 해피데이즈 카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제법 있었어요. 이웃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고 지인들도 응원차 들렀습니다. 커피 향도 좋았고 손님들은 미소로 답해줬고 나도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커피 정말 맛있네요. 분위기가 참 아늑해요. 자주 올게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신나서 말했죠. 여보, 오늘 손님이 20명이나 왔어. 다들 만족해 하더라고.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평일 오후에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뭐 요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원두 가격은 치솟고 전기세와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스타벅스였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말이죠. 오픈 첫날부터 그쪽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자신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동네 사람들과의 정이 있잖아.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특색이 있어. 하지만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타벅스의 와이파이와 넓은 공간, 그리고 브랜드 이름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할인 쿠폰도 만들어 보고 SNS도 시작해 보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커피 한 잔 팔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고 커피 기계를 점검하고 메뉴판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빈 의자들만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분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빈 의자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침묵이 그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 가게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커피 맛이 없나? 가격이 비싼가? 위치가 나쁜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사업 감각이 없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카페를 하겠다고. 저녁 7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매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65세의 남자가 핸들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회계 장부가 보여준 잔인한 진실. 그리고 어느 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알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서재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대료 $3,500, 원두 및 재료비 $1,200, 전기세 및 관리비 $450, 인건비 파트타임 $800, 기타 경비 $300, 총 지출 $6,250, 매출 $3,800, 순손실 마이너스 $2,450. 이게 한 달이었습니다. 매달 $2,000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는 못 버티겠구나.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80,000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지켜내려 했던 작은 가게가 이제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을 닫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카페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것 같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일인데.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우리가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폐업, 그리고 남은 것들.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장비들을 팔고 재고를 처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죽음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비어있는 가게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커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 동네 최고의 카페. 저는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며 울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마음의 상처와 조금의 빚, 그리고 이 나이에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80,000로 시작해서 남은 건 $15,000. 65세에 퇴직한 지 2년 실패한 사업가. 불안한 미래.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건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구나. 하지만 말이죠. 그 끝에서 3개월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TV도 보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우울증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김 할머니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수도꼭지 좀 봐줄 수 있어요? 물이 새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그렇게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보니 패킹이 낡아서 물이 새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부품 사다 드릴게요.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5짜리 패킹을 사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 드려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웃 간에 당연한 거죠. 그래도 할머니는 지갑에서 $20을 꺼내셨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고마워요. 배관공 부르면 최소 $150은 들 텐데.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20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가끔은 다시 일어서라는 신호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손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나이로, 이제는 카페 주인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는 작은 핸디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소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다른 분들께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있잖아요. 그분이 집 수리 잘하세요. 가격도 착하고 일도 깔끔하게 하시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문짝이 삐걱거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전등 갈아 끼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배관을 고치는지, 어떻게 전기 스위치를 교체하는지, 어떻게 벽을 페인트 칠하는지 65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솔직히 예전만 못합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안정적인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꿈꿨을 때처럼 큰 수입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달은 $800밖에 못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2000을 벌기도 합니다.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다시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박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더군요. 현관 계단이 부서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계단을 고쳤습니다. 낡은 나무를 떼어내고 새 판자를 사다가 깔고 페인트 칠까지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새 계단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멀리 살아서 걱정했는데 당신이 아들 같아요. 그날 제가 받은 돈은 $150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아들 같아요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의 삶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65세에 카페를 접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은퇴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사람답게 성장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경쟁에 대처하는 법, 그 모든 것이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시도했습니다. 꿈을 쫓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업이 안 풀리시나요? 일자리를 잃으셨나요? 빚에 시달리시나요? 나이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65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달러 1만 5천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실패도 상처도 다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당신이 다시 걷고자 하는 그 한 걸음, 그게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미국 삶 저는 응원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저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번영할 겁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해 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제가 배운 것들을,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고민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